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준비는 잘 하셨나요? 준비요? 네. 준비는 잘 했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돼요. 근데 전 다리님을 믿기 때문에 다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요. 네. 선생님은 혹시 이런 경험은 있었어요? 이런 경험 인터뷰요? 네. 저는 이 인터뷰랑 맞지 않는 애라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너무 어색한 거 아닌가요? 쌤, 잘 지내셨나요? 지금 저는 수능 끝나고서 네. 지금 동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면이요? 예, 지금 수업이 없어서 네. 집에서 계속 자고 있어요. 1년 동안 힘들었던 거 이제 피로도 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럽네요. 저도 동면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쌤이 이번에 지나가다 잠깐 잡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메가스터디에서 이번 수능을 끝내고 재수를 고민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각 과목별 담임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수학의 담임쌤 윤여창 쌤을 모셨습니다. 네. 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쌤은 어쩌다가 수학의 달인이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성격 때문에 수학을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잘하게 된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 학창 시절을 대전에서 보내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야구한다고 이렇게 공 던져주시는 아저씨들 이런 아저씨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카이스트 학장님들 물리학과 교수 다 그런 분들이 사는 동네에 어쩌다 제가 살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공계 쪽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크는 친구들이 많았고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성향상 좀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인싸라는 것도 관심 분야 내에서 못하면 인싸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리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학이랑 과학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됐고 이제 저희 때는 요즘이랑 다르게 이렇게 1년에 10개, 20개 이 정도의 경시대회들이 있었거든요. 전국 단위의 경시대회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무리를 지어서 그런 경시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상 성적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도 이제 수학교육 쪽으로 하게 됐고 대학교 가서까지도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실 대학생들 귀찮아서 그런 거 안 나거든요. 또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또 지원을 해서 나가서 이제 또 상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수학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네. 근데 지금 저희 학생들은 사실은 수학을 선생님처럼 지역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수학 과정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그러면 수학을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수학을 재밌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수학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 됐든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재밌게 한다는 말이 안 돼요. 살짝의 고통은 필요합니다. 살짝의 고통은 필요한 건데. 네. 근데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하려면 우선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필요하냐면 맞췄을 때 그거를 뚫어내는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얘를 붙잡고 막 지지볶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본인만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평소에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이 쓰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 쓰는 네. 훈련.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애들한테 꼭 이건 전달해달라. 여기에 연필 때가 묻지 아니하면은 수학을 절대로 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조건 많이 써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쓰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사고력이 향상된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해보면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수학 내공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게 성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네.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제가 그 운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서울에서 대전 거쳐 대구 거쳐 부산을 가는 거를 메인 해답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서해안이 보고 싶어.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서 목포를 찍고 목포에서 쫙 돌아서 여수, 통영, 거제, 부산 이렇게 거쳐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은 먼저 해설을 보고서 출제자 의도는 그냥 이거겠구나. 그러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으로만 생각을 해서 쓰는 훈련이 되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으면 본인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출제자 의도를 물론 출제자 의도대로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난 100점이죠. 너무 좋은데 풀다 보면은 3000%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빠졌을 때 특히 수능 당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완전히 멘붕이 와요. 예를 들어서 10번이야. 10번이면 내가 평소에 무조건 풀던 번호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막혔다? 갑자기 막 엄마 보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평소 연습할 때 3000%를 가봐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 방법도 알게 되고 갑자기 목포를 갔어.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목포에 도달을 해버렸어. 거기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많이 써보고 그쵸. 삼천포도 빠져보고 그렇죠. 그러면 쌤이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은 거기에서 이제 출제자 의도를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방향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하는 게 최고예요. 하지만 본인 혼자 훈련할 때는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번에 수능을 봤잖아요. 그 이번에 수능이 제가 사촌 동생도 하나 봤는데 어렵다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수능 수학이 어땠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 학생들도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수능 성적표도 다 나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어렵지는 않았다. 단지 여러분들이 6급형을 본 그 결과를 가지고 울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똑같이 못 파놓고, 이건 수능이다 보니까 더 심하게 본인이 비참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애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다운을 받아놨는데 네. 여기 지금 미적분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능 등급 컷이에요. 네. 1등급이 88, 76, 64, 50점 이런 식으로 등급 컷이 쭉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9평이랑 6평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9평에서 미적분 등급 컷을 보면은 85, 77, 66, 54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한 문제 정도 차이 난 거예요. 한 문제 정도. 비슷한. 근데 체감 난이도를 생각을 했을 때 수능에서 평소 시험보다 조금 더 애들 점수가 내려가는 건 맞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결코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최상위권은 만점자가 이번에 2,70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수학 만점자가요.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오. 만점자는. 그러니까 최고점자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뭐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가원에서 6급형을 통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왔다. 계속 그냥 일반적인 사전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하여라 라고 계속 말을 우리에게 주지를 시켜왔고, 학원 선생님들은 만약에 본인이 풀던 문제에서도 막히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평소에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본인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했던 결과가 아닐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다시. 그러면 수능 수학을 공부를 해야 할 때 꼭 필요하다 라는 거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정의까지? 정의 어려우면은 제가 정의가 어렵다. 뭐 필요한 게 뭐가 정의까지는 있을까요? 네, 정의까지는 아니고 아유 좀 당황스럽네. 갑자기 엄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1번 멘탈 관리. 그렇죠. 이런 멘탈 관리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처럼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삼천포로 아니야. 선생님 지금 당황한 게 아니야. 네? 당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시는 자, 여러분들이 역시 달인님. 그럼요. 네. 그럼요. 여기가 내가 몇 청이야. 자, 네. 수능 수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기별로나 수준별로 이제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딱 수능이 끝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요 시점,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요 기간에 해야 되는 공부는요. 우선 60점 이하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2점, 3점짜리 다 맞고 4점짜리 한두 문제 찍어서 맞은 이런 친구들이 6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세 머신이나 RP 머신 뭐 이런 문제집들을 통해서 유형별 문제집이라고 하죠. 그 유형들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잡아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60점 내지 한 70점대 중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재작년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번 조건, 나번 조건, 다번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법들이 있어요. 그 표현법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아주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답까지 내실 필요 없고 걔네들을 통해서 출제자 의도를 살펴보는 훈련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뭐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실전 개념이다 뭐다 해가면서 설명하신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위로 이제 75점 내지 한 90점 정도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준킬러 킬러 그 부분 문제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75점에서 90점이면 킬러 문제 수능에서 못 푸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준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들을 하루에 뭐 한두 문제 정도씩 봐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구나. 내 사고력을 여기 정도까지 올려줘야겠구나. 그래야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 조금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위로 96점, 100점 뭐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아니면 쭉 쉬고 2월까지 이제 정규만 들어오기 전까지 그냥 멘탈 관리 이런 거에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재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재수할 자격은 갖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여태까지 지금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의 윤여창 담임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네.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또 다음 편도 준비를 했어요. 네. 다른 쌤. 다음번에는 이제 이상우 쌤, 영원 선생님께서 네. 또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담임쌤이 나와서 다른 학생분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다음 편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